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과세표준 명세의 입력 및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1월에서 3월이죠. 자, 매출 내역 보시면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발행 그랬어요. 2,750만 원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네요. 자, 그러면 매출의 신용카드니까 3번에다가 2,500에 250이겠죠. 부가세 포함 2,750이니까. 다음 현금 매출 220만 원 부가세 포함. 이는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래요. 그러면 적격 증빙을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증빙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기타 4번에다가 200에 20만 원이고요.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억 5천 부가세 별도. 이 중에 공급가액 3천만 원은 공급 시기가 2월 15일인데 발급 시기를 경과해서 3월 20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자, 일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니까 1번에다가 2억 5천에 2,50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가산세가 없죠. 예정신고 때는 가산세 계산 안 하는 거니까. 자, 참고하시고. 매입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공급가액 1억 8천에 1,8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는 업무용 소형 승용차 1,500cc 5인승의 공급가액 2,500만 원, 부가세 250만 원과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1,300만 원, 부가세 13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 일단은 고정자산이랑 분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500에 1,300 하면 3,800을 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억 8천에서 3,800을 빼면 일반 매입이 1억 4,200이네요. 자, 1억 4,200에 1,420이 되고 고정자산이 얼마인 거예요? 3,800만 원에 380만 원인데 이 중에 업무용 소형 승용차는 공제가 안 되잖아요. 얘는 공제 안 되니까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가셔서 얼마를 2,500만 원에 250만 원은 공제가 안 되겠다. 이 뜻이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3번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언제죠?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고요. 자, 날짜 첫 번째 04월 15일. 자, 상호는 어디서 산 거죠? 한세 모터스. 자, 뭘 산 거예요, 지금? 승용차를 산 거죠? 그러니까 3번 차량 운반구 공급가액은 3천만 원에 부가세가 300. 이렇게 하나 입력을 해주시고 04월 18일 얘는 한세 기계죠? 한세 기계. 자, 얘는 공장에서 사용할 포장용 기계 구입한 거니까 자, 기계장치 금액은 2,500에 250. 그 다음에 04월 30일 얘는 회사는 한세전자. 얘는 에어컨 비품 산 거죠, 그죠? 그럼 비품이니까 기타 금액은 300에 30만 원. 자, 이렇게 입력만 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자, 다음 4번 결산자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1번은 임대료 미리 받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수동이고요. 2번 소모품이니까 얘도 수동. 3번은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니까 얘도 수동이고요. 4번에 무형자산 상각이니까 자동. 5번에 대손충당금이니까 자동이죠? 자, 그러면 수동부터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로
자, 1번 8월 1일 임차인인 최강 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료 360만 원,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이걸 미리 받고 임대료를 받은 날에 전액 임대료로 한 거예요. 자, 단 월할 계산하고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임대료로 처리한 것 중에 한 달치, 그죠? 한 달치가 내년분에 해당하죠? 그럼 요거는 올해치 수익이 아니니까 수익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변으로 임대료를 빼는 거예요. 자, 6개월치가 360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이죠? 그러면 60만 원을 빼다가 얘는 수익에서 왜 뺀 거예요?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은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2번 당사는 2021년 초에 소모품 600만 원을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6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사용한 소모품 중에 40%는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그러면 소모품으로 처리한 것 중에 60만 원이 남았으니까 540만 원을 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변으로 소모품이 없어져요. 얼마가? 540만 원어치가 없어졌어요. 왜요? 썼으니까 없어졌겠죠? 근데 이거를 영업부에서도 쓰고 생산부서에서도 썼대요. 자,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B로 해야 되는데 자, 800번대 영업부서에서 40%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540만 원 중에 40% 그러면 216만 원은 영업부에서 썼고 또 소모품비로 해서 500번대로 나머지 금액 324만 원을 썼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은 계상된 외화 차입금이 1000만 원은 외환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10,000달러로 결산일 현재 환율은 1200원이다. 근데 1000만 원에 10,000달러면 빌릴 당시에 환율은 얼마였단 얘기예요? 1000원이었단 얘기죠? 근데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부채가 늘었겠네요. 자,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어디 거? 외환은행. 자,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빚이? 200원씩 10,000달러니까 200만 원의 빚이 늘었죠. 자, 얘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결산일이라서 외화를 뭐 해봤더니 환산해봤더니 빚이 늘었으니까 손실이겠죠. 다음 4번 결산 마감 전에 영업권 무형자산 잔액이 600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19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으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자, 그러면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상각을 하고 남은 잔액이 600이란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몇 년만 더 상각하면 돼요? 3년만 더 상각하면 되니까 1년에 얼마씩? 200만 원만 상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자동이니까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1월에서 12월. 자, 무형자산 중에 영업권을 찾으셔서 자, 여기 영업권에다가 얼마 상각하면 된다고요?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5번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의 2%와 단기대여금 잔액의 1%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단기 중 대손 처리된 금액은 없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여기 대손 상각 누르셔가지고 외상매출금은 2%니까 얘를 2%로 바꿔서 그러면 350만 원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소하고 저장하지 마시고요. 자, 요 위에 대손상각 외상매출금에 350만 원 이렇게 쓰시고 다시 한번 대손상각 눌러서 1%로 단기 대여금이죠. 그러면 120만 원이죠. 결산 반영하지 마시고 밑에 좀 내려오시면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 중에 단기 대여금에 120만 원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합계전액시산표 열어서 자, 12월 31일 현재 자, 외상 매출금 잔액 자, 2억 5천에 얘는 2%니까 0.02 그죠? 그리고 그 금액에서 150만 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잖아요. 요거를 빼면 얼마가 된다? 350만 원이 된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써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단기 대여금 있잖아요. 그죠? 자, 단기 대여금 잔액은 2억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에 1%만 하기로 했으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을 대손충당금 잡아야 되는데 80만 원 잔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0만 원만 추가로 더 잡으면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직접 써 넣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자, 결산 끝났으니까 전표 추가 누르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결산이 마무리되죠. 다음 5번 2021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김영수 씨의 필요한 수당과 8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단 전월 미환급세액은 30만 원이 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김용수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한다 그랬네요. 자, 일단 추가 자료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다.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대요. 자,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식대는 과세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음. 그랬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고요. 김영수 씨는 만 3세와 만 5세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 비과세예요. 자, 확인되셨으면 자, 원천징수 가셔서 급여자료 입력. 자, 수당공제 먼저 들어가셔서 기본급 있고요. 상여도 있고 직책수당도 있고 월차 수당은 없네요. 뺄게요. 그 다음에 식대는 아까 과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과세를 부로 바꾸시고 과세로 식대를 하나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했고 야간근로수당은 없죠? 자, 빼고 비과세로 육아수당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육아수당.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하시고 자,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8월분 급여고요. 지급일은 31일. 김영수 기본급은 180만 원. 상여가 25만 원, 직책수당이 2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 원, 식대가 15만 원, 육아수당이 20만 원, 국민연금이 11만 2,500원, 건강보험이 8만 750원, 장기요양이 6,870원, 고용보험이 16,250원, 소득세가 5만 원에 지방소득세 5천 원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모두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자, 8월 귀속 8월 지급이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전월 미환급에다가 30만 원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에 2번이요. 자, 요건 저장하시고요.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한 장현성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전 근무지를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전 근무지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것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자, F2번 사원은 장현성. 자, 소득 명세에 들어가셔서 종전근무지. 자, 주식회사 삼영전자요. 사업자 번호는 245-8122-547이고요. 근무기간은
2021년 0101부터 2021년 05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은 따로 없고요. 급여가 2천만 원, 상여가 또 500만 원 있네요. 자,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쭉 내려가셔서 자, 건강보험료는 80만 7,50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68,700원, 고용보험이 16만 2,500원, 국민연금이 98만 원. 자, 소득세는 항상 결정세액을 써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32만 원에 3만 2천 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연말정산 갈게요. 자, 첫 번째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88만 원. 이건 해주죠? 자, 그런데 밑에 저축성 보험료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상해보험에 해당하니까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88만 원. 자, 두 번째 야간 대학원 등록금이 있네요. 교육비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600만 원 쓰시고 자, 교육비는 더 없고요. 그 다음 의료비 자, 시력 보정용 안경 50만 원 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랑 중복공제 되죠. 밑에 질병치료비 450만 원 이것도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둘 다 중복공제 되는 거죠. 의료비는 카드와 중복공제가 됩니다. 그럼 일단 의료비 먼저 들어가셔서 본인에다가 얼마 쓰시면 돼요? 500만 원 쓰시면 되겠죠. 안경 한도 50만 원인데 50만 원까지 썼잖아요. 그죠? 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셔서 자, 밑에 신용카드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 1170만 원 의료비 지출액 포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금액 다 쓰면 되겠네요. 중복공제 되는 거니까 1170만 원. 그 다음에 직불카드가 153만 원. 현금 영수증이 12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확인. 자, 월세네요. 그러면 월세 주택임차 들어가셔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김민수 47053115 1535487 유형은 지금 오피스텔이니까 6번 면적은 55 주소는요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5 자, 게시일은 2021년 0101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월세액은 6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등에 들어가셔서 퇴직연금으로 1번 우리은행이죠. 거래처는 우리은행이고 계좌번호는 120-350-120 납입금액은 1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